6명 중 1명은 빈곤, 일을 해도 힘든 생활을 강요. 일본 뉴스.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에서 6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이며 이로 인해 영양 부족으로 지병이 악화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고령자 위주인 내각제의 일본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한여름 태풍으로 무너져버린 생활기반 시설을 아직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해 불편한 국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기시다 수상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업적만을 치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외유하면서 돈을 뿌려대지만 정작 일본 내 서민들의 어려운 삶은 외면합니다.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언급할 때는 주로 해당 국가의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을 밑도는 상태인 상대적 빈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5.1%이며 일본은 15.4%, 미국은 2018년 기준 18%입니다. 9월 7일 머니포스트라는 매체는 일본에서는 6명 중 1명이 빈곤 상태, 일은 하지만 힘든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예전에는 재패니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군림했던 일본이지만 오랫동안 임금도 물가도 오르지 않고 경쟁력도 국제적 지위도 떨어져 싼 일본이라는 놀림을 받기까지 했다면서 시작됩니다. 먼저 영양 부족으로 지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살인적 무더위라고 하지만 되도록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에서 보내고 밤에는 최대한 선풍기로. 열사병에 걸려도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전략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은 있지만 매우 낡아 처분하는데 돈이 들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 어두운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가타현에 사는 여성 A씨. 30대 중반에 이혼한 이후 계속 혼자 살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간이 길었고 저축도 얼마 되지 않았다. 가격 인상이나 전기요금 급등 등으로 생활은 핍박할 뿐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A씨처럼 일은 하지만 힘든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생활이 힘든 가운데 육아 때문에 자신의 식사를 줄이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일으켰다. 식품 가격 인상으로 요리를 하지 않고 냉동식품에 의존하다 보면 혈당치가 올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 이런 장절한 생활상을 전한 것은 7월 18일 방송된 클로즈업 현대다. 프로그램의 테마는 가격 인상 시대와 건강, 식비 전략을 위해 저영양 상태에 빠진 실태와 그 위험성이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을 보고 있던 60대 여성이 목청을 덧군다. 딸 정도의 여성이 먹는 것을 참아서 영양실조라니. 게다가 그녀는 간호사로 제대로 일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활이 힘들다니 놀랐습니다. 일하고 있어도 연금을 받고도 이렇게 가난해지다니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음은 리먼 쇼크가 일본의 빈곤 원년이라는 내용입니다. 르포, 코로나로 궁지에 몰린 여성들, 깊어지는 고립과 빈곤의 저자로 논픽션 라이터인 이이지마 유코 씨가 빈곤 문제에 관한 취재를 시작한 것은 리먼 쇼크 직전이다. 80년대의 버블기에는 빈곤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블 붕괴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프리터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일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나 파견계약을 해지당해 집을 잃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빈곤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 해는 빈곤 원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니온TV의 디렉터 시절 넷카페 난민이라는 말을 세상에 내보냈고 이후 빈곤 문제에 관여해온 조치대학 문학부 신문학과 교수인 미지시마 히로아키 씨가 계속한다.
리먼 쇼크 이후 비정규직이 단숨에 늘어나 워킹푸어, 연월 파견촌, 넷카페 난민 등의 빈곤 문제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나 아베노믹스로 금리가 오른다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세계 속에서 일본만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급격한 엔저로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급상승해 생활공공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진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일본에서 빈곤은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일본인의 빈곤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금년 7월에 발표한 국민생활 기초조사의 최신치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5.4%에 이른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등가, 가처분 소득이 중앙치의 절반 미만인 세대원의 비율을 가리킨다. 6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인 셈이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은 평균 숫자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진위 개수가 비교적 높고 강한 격차 사회다. 격차 사회라고 해도 미국과 중국처럼 위도 두껍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만 두껍게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외의 사람을 돕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해외에 뿌리거나 자신들에게 편리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나라의 방식에 분노를 느낀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위해 있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증세와 엔저로 서민들은 피폐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무책이어서 당분간 이 상황은 진행되겠네요. 도시에서는 외국인이나 젊은이의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빈곤자들로 노상이 넘쳐나면서 치안 악화는 불가피하다. 관청, 정치인에 대한 보복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해외에 돈을 뿌리고 국내를 피폐시키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뿐일 것이다.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과 사리사욕으로 국가 공무원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고위 관료들만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차는 있어야 당연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격차가 너무 적습니다. 자본주의의 맛있는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주택비가 너무 비싸다. 특히 임대료는 점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산더미처럼 나와 있는 빈 집을 조금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된다면 생활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싼 임대에 나서면 고정자산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든가 국가정책이 중요하다. 이상입니다.